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비타민 넘치는 인사. 아유, 약 드셨나봐요. 아까 테이블에 뭐 있던데. 약 먹었습니다. 음료수 아니에요, 음료수? 아니, 나눠줄 줄 알았는데 테이블에 혼자만 드세요? 아니요, 아무나 먹는 약이 아닙니다. 아까 보충제였는데.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눈이 안 감기고. 뭘까요? 눈이 안 감기는 약 아닙니까? 네네. 자, 홍삼 이상이구나. 네, 저희는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영화제로 전환되었던 시네광주 1980에서 소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강상우 감독의 김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광주를 다룬 영화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광주 네.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그러면 뭐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택시 운전. 예, 그렇죠. 아무리 그 역시 자영업의 그 영업과 고나이 때는 영업. 택시 운전사. 자영업이니까. 2017년도에 네. 장훈 감독이 만든 택시 예. 운전사. 명작이죠. 예. 그죠? 명작이야. 네, 네. 아주 잘 만들었죠. 그 위르겐 힌츠페터 힌츠페터. 힌츠페터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유럽 쪽 언어는 좀 안 안 되시나? 되나 봐요. 약을 먹었더니 혀가 꼬이네. 여기 예. 약물 중독에서 힌츠펜터 기자가 이제 광주의 그 실상을 취재하려고 했는데 그걸 도와준 택시 그렇죠. 운전사 그렇죠. 아저씨의 네. 그 이야기를 그린 택시 운전사 뭐 아주 흥행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생각나실 텐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26년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 광주의 주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있게 한 주범 전두환을 이제 암살해야 되겠다는, 징벌해야 되겠다는, 처벌해야 되겠다는 맞아. 일념으로 젊은이들이 뭉쳐가지고, 그죠? 강풀이 만든 웹툰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꽤 이 영화도 네, 꽤 맞아요. 많이 알려졌고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네, 화려한 휴가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안성기 씨가 맨 앞에 포스터에 찍혔던 그 영화죠. 네, 맞습니다. 네.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도 광주 전남도청을 네, 예, 굉장히 상징적으로 찍었던. 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하사탕. 이창동 감독의 오. 박하사탕. 어떻게 알았어? 봤어요? 마음을 네. 읽었어? 재밌게 오. 봤습니다. 아우, 네네네. 그 춘천 다리 밑에 노래도 들었어요. 자영업이 나이가 알 수 몇 없는 살인지 영화인데 몰라. 자영업 이거 나이로는 되게 나중에 오래된 봤습니다. 영화인데. 네네. 박하사탕 굉장히 걸작이죠. 한국 걸작이죠.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걸작이기도 하고요. 나 다시 돌아갈래. 이 영화는 진짜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데. 네. 그 영화 초반에 그 기차 거꾸로 가는 장면, 잊을 수 없는 그 장면. 네. 그래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그 국가의 폭력이 어떻게 한 개인을 파멸시키는가 하는 거를 잘 보여줬고요. 이창동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이제 완전히 네. 그 작가로서 영화 작가로서 이제 탄탄한 그 기반을 다지게 된 그런 영화였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나는 꽃잎. 네. 맞췄다. 꽃잎 왜안 나오나 꽃잎이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네. 그 이제 배우? 그러니까 이정현이라는 그러니까요. 배우가 맞아. 나와가지고 그 이정현이라는 한 배우이자 나중에 이제 뭐 가수로 전향했습니다만 처음에 배우였나? 예, 이 오. 작품으로 굉장한 네. 신드롬 비슷한 정말. 나중에 가수로 전향한 게 아닌가요? 어떻게 됐는데 선후는 모르겠네. 근데 이때 데뷔한 거 아닌가요? 네, 이 작품으로 굉장히 알려진 이 걸로 저도 작품이 알고 배우가 있었어요. 먼저인가? 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네. 네. 정말 연기도 잘했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명량도 나왔죠. 네, 굉장히 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네. 그런 영화였어요. 꽃잎. 맞아요. 꽃잎. 저는 좋아해요. 예. 그리고 이제 장선우 감독이 네. 한국 영화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대표하는 그쵸. 감독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런 꽃잎, 박하사탕, 화려한 휴가, 뭐 26년 택시운전사 이런 영화들이 이제 그 장편 극영화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뤘던 아주 중요한 영화들이라고 치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부활의 노래 1990년에 나온 영화고요. 부활의 노래. 그 당시에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우리나라 심의, 검열, 사실상 검열이죠. 검열이 있었는데 90년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그 가위질을 했죠, 영화에다가. 그래서 많이 잘려나갔습니다. 잘려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안에서 상영됐던 첫 5.18 관련 영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의 영화는, 부활의 노래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백상 예술대상 신인상을 감독상으로 받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옛날 분들은 이거 기억나실 텐데 오 꿈의 나라. 오 꿈의 나라는 굉장히 문제작으로 유명한. 네, 전 오 몰라요. 꿈의 나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장산곤매라는 영화 동아리가 있어요. 그쵸, 그 그쵸. 대학생들이 만들었던 영화 동아리인데 그 장산곤매의 창설 기념작. 왜 이렇게 한국어도 꼬이세요? 독립영화 거야, 지금 독립영화 하시는 분들이 만든 대학생들이라고 그쵸. 영화인의 산실. 그 당시에 독립영화인들이 만든 영화 창작 그룹인데 이 창작 그룹이 첫 번째 영화로 만든 영화가 바로 오 꿈의 나라라는 그 공동 감독이에요. 그래서 3명이 공동 감독을 했고.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 얼굴. 네, 왜 이렇게 좋아해? 네. 잠이 깨는 것 같아. 장상곤매에 대해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니 태어나지 않았나? 장상곤매가 무슨 뜻이에요? 찾아봐. 알겠습니다. 그냥 뭐 지역 뭐 이런 이름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어. 당시 심의 검열을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대학에 가서도 많이 맞아요, 찾아다니면서 맞아요. 상영하고 그래서 당시 대학생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그런 영화예요. 이 장상곤매 작품은 이거보다도 사실은 제일 유명한 작품 중에는 제가 대학교 이런 얘기 사실 좀 뭘 감추려고 그래요, 막. 강의실에서 이렇게 좀 불 꺼놓고 보는 그 파업전야나 그렇죠. 닫힌 교문을 열며라는 네, 전교조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민주노조 이야기를 다뤘던 파업전야 이런 작품들이 이 장상곤매라는 이 단체의 또 정체성을 보여줬던 그리고 이제 그 91년에 했었던 어머니 당신의 아들 이런 것들은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약간 노동영화 이렇게 불렸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예술 영화의 한 기점을 만들어냈고 지금 이제 이제 영화를 이끌어가는 영화 산업에 굉장히 그 원로나 이런 선구자가 된 사람들 있죠. 네네. 네. 그 최초로 5.18을 다룬 영화는 칸트 씨의 발표회라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단편 영화인데요. 대단하네요. 1987년도에 5.18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던 시절이죠. 87년도에 만들어졌고 단편으로 35분짜리 영화고요. 기념비적인 아주 단편 영화인데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제 사진 찍는 사람인데 이 칸트 씨라는 사람을 이제 발견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계속 찍죠. 그 사람이 조금 신기하게 행동을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칸트 씨를 찍은 사진을 이제 주려고 이렇게 다 인화해가지고 현상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칸트 씨가 이제 막 전경한테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칸트 씨가 광주 민주화운동 때 광주 민주화운동 때 어떤 실종자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18 시내광주에서도 이거 제작했던 분이 아마 등장해서 GV를 하신 것 같아요. 온라인 GV를. 네. 그랬군요. 네. 참 87년이면 아직 어목했던 시절인데 네. 참 그래도 이 용기와 정신, 있네요. 그죠? 네.
방송에서는 사실은 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권이 바뀐 후에야 이제 그런 것들을 재정리했었고 MBC에서 뭐 어머니의 노래 이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광주항쟁 당시 아들 잃었던 어머니들의 슬픔 이런 것들을 겨우 휴먼 다큐 형식으로나 겨우 했었을 뿐이지 뭐 이 김군다 영화 다큐에도 나오지만 나오잖아요. 자꾸 흔적을 다 없애고 정보를 없애가지고 사실은 정확한 정보로 뭔가를 해내기가 쉽지 않았고 증언을 하기도 어려운 여전히 정권이 바뀌어도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리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당사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던 시절이어서 80년대가 전반적으로 다 또 감옥에 많이 수감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참 아픈 시절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올해 이제 40주년이잖아요. 네. 4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영화가 또 하나 있어요.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영화가 제작이 됐고요. 이미 광주에서 5월달에 그 특별 시사회를 갖기도 했어요. 근데 아직 우리 개봉은 안 된 상태고 9월에 개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수부대 에서 이제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한 거죠. 자기가 광주 민주화운동에 투입됐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자기가 이제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걸 이제 자기의 지난 날들을 반성한다는 취지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복수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도 못 봤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영화도 좀 기억해 두셨다가 9월에 개봉하면 같이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면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러네요. 이번에 광주 프리미어라고 이제 이 영화제 시내광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봉했던 영화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이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간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놓쳤던 영화들도 꽤 있으셨었고 나중에 개봉관이 좀 열리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극장에서 좀 찾아서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신해광주 이 영화들은 다 다운로드 받아서 네네, 많이 볼 수 있어요. 있죠. 네네. 네. 저는 그래서 오랜만에 뭐 이정욱 감독 부활의 노래 이런 경우도 저는 이제 상영 기간 동안에 부활의 노래라든지 26년 이런 것들 다시 봤어요. 그리고 힌트페터 스토리도 사실은 아까 발음이 좀 안 되셨지만 힌트페터 스토리 발음이 다른 것 같아요. KBS 장영주 PD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셔가지고 이 영화로 이번에 개봉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마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까. 칸테 씨의 발표에도 있고 하니까 좋은 작품들이 다 그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이번에 온라인 영화제였지만 정보 아카이빙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영화들도 많이 왔죠. 네, 좀,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전주영화제가 너무 안타깝다. 너무 웨이브하고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김군으로 돌아가서요. 강상우 감독은 안녕 민우라는 작품으로 좀 알려져 있는 약간 좀 의식도 있고 좀 젊은 감독인데요. 김군은 이렇게 좀 생소하신 제목이잖아요. 2018년에 나왔네요. 네. 네, 근데 김군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그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우리나라 그 보수 진영의 공격에서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그 지만원 씨의 공격 중에 광주 운동, 민주화 운동은 그 북한군의 소행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세우는 사진 속의 한 인물, 네.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북한에서 내려온 인물이고 간첩이다. 이들이 주도했던 반란이고 광주 사람들이 여기에 부역을 한 것이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북한군이 600명이 투입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600명이 투입돼가지고 철모르는 광주 사람들을 데리고 일으킨 그 소요사태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했. 마치 그 다큐멘터리 주전장에서 일본의 극우들이 위안부의 문제를 왜곡되고 날조된 역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극우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그렇게 왜곡하는 장면들이 영화 속에 나오죠. 그 느낌 비슷하게 받았어요. 네네. 진짜로. 그래서 짜고. 정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또 지만원 씨의 인터뷰가 또 나오죠. 네. 네.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 영화는 사실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있다가 체포된 분들의 인터뷰도 나오고 사진 속에 그분이 과연 북한군이냐 아니면 광주 시민이냐 그리고 복면을 써서 왜 복면을 썼냐 그 복면을 쓰게 된 것은 얼굴이 노출됐을 때 이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지만 간첩이 당연히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기 때문이었고 분노한 시민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직접 증언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안면 무슨 인식 기술을 막 동원해 가지고 북한의 회의에 등장하는 김창식 사람들을 막 그 갖다 붙여 가지고 얼굴이 네. 똑같다고 막 그렇게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는 웃기잖아. 거죠. 그래서 이 김군을 북한의 누구? 김창식? 김창식. 네. 김광수. 네. 아니, 김광수는 누구예요? 제일 광수는 네. 그냥 다 일반적인 북한에서 이름이에요. 온 땡땡땡을 합쳐서 광수 1, 광수 2, 광수 3.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 이름이 김광수였기 때문에 붙인 거잖아요. 첫 번째 광수라는 말을. 네, 그래서 제1광수. 광주의 특수 주민? 이래서 광수 뭐 이런 거 같던데 그런 그냥 거예요. 예, 제1광수, 제2광수. 제2광수. 광수 몇 번까지 네. 붙여가지고 광주의 북한 특수군 아, 이걸 줄여서 그래서 광수예요. 그리고 그 김군으로 나오는 그 제일광수는 이제 북한에서 전에 농림상을 했던 농림상. 김창식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저도 처음 봤어요. 무슨 안면 인식으로 해서 우리 무슨 일베 무슨 사이트에서 무슨 아이디로 활동하시는 영상 전문가가 분석하기를 막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가 맞으면 이거는 일치한다라고 막 지만원 씨가 설명을 하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은 그 영상 기술자가 직접 나와서 어떤 기술인지 설명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영화 보면서 그 인터뷰한 분들이 이제 그 지만원 씨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그룹이 있고 또 이제 광주에서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인터뷰의 답변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상이에요. 지만원 씨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 확신에 찼어. 자기의 주장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 근데 이 광주에 진짜로 참여했던 분들은 옛날 얘기라서 그거는 기억 안 나는디? 그건 잘 모르겠어. 몇십 년 전이니까. 유보하면서 뭔가 예.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이 영화가 드러내야 할 것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 분노, 같은데 이런 슬픔 이런 거 해야 그렇지 되는데. 않고 이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 사실을 자기의 기억과 접목시키면서 유보해요, 판단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지만원 씨는 너무나 자기의 주장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이것이 이제 우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확신에 가득 찬 주장은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사실 주전장 같은 경우도 일본 우익들이 완전히 굉장히 그 확신에 차가지고 특히 난징대학살 같은 경우가 이제 날조되고 없었던 거고 우리나라 위안부의 피해를 본인들이 원해서 했던 일이라고 막 그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그러고 우리는 굉장히 격앙된 인터뷰들이 우리는 나가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저쪽 지만원 씨 쪽 보수의 인터뷰들은 굉장히 막 무슨 기술이 이렇고 사진을 대조해서 똑같고 이런 인터뷰가 나오는데 사실 광주 그 시민들의 인터뷰는 굉장히 솔직하고 인간이 기억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그 상황은 이름을 묻거나 누구의 신분을 노출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거나 어디에서 왔냐고 물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주전장의 편집 방식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촘촘히 치고받고 하는 이 편집의 기술이 굉장히 논리적이었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 확신에 찬 사람을 그냥 아이고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혼자 떠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의 저렇게 강한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일방적인지에 대해서 이런 이 사람들의 부족한 기억과 또한 안타까운 이 문제들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조명하는 거에 비해서 이 김군 다큐에서는 이분들의 인터뷰와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터뷰와 이 트라우마 여기에만 이제 너무 거기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객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그 우리가 갖게 되는 슬픔과 연민에서 이 프레임이 확장되지를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 다큐멘터리가 좀 이 김군의 죽음과 여전히 풀리지 않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 다큐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런 주장들이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어쨌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분들에 대한 어쨌든 정당한 주장과 트라우마 이후의 어떤 역사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터뷰하고 고백. 네, 제가 안타까운 건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인터뷰를 하고 나면 오늘도 집에 가면 잠을 못 자. 이 얘기를 하는 그분의 인터뷰가 되게 좀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좀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직도 누가 발표했는지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거 처벌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이런 다큐를 만들고 보고 분노하는 것에서 여전히 그쳐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지만원 씨는 정확하고 정교한 모자이크를 다 맞춰놨어요. 연습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 안면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점을 딱딱딱딱 찍어서 이것 봐 모자이크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야라고 보여주는데. 광주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보면은 38년 만에 처음 만난 사람도 있는 거야. 같이 거기서 운동을 했는데 38년 만에 처음 만나잖아요. 극장에서 나중에 그쵸. 보면 누구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누군지 알아보고 그쵸.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상처니까. 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의 모자이크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모자이크는 여전히 맞춰져 가고 있는 거죠. 조각조각 어느 부분들이 맞춰져 가고 있을 뿐이지 아직도 맞춰져 있지 않아요. 완성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만원 씨는 자기가 어떤 상상 속의 모자이크를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이 광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모자이크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위안부 30년 운동의 30년에서도 이제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성찰의 지점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은 일어난 게 분명한데 이 사건의 진실과 그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응답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부분을 많이 놓쳤구나. 그 피해자의 어떤 삶도 돌봐야 되고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주체적으로 서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 프레임 안에 그냥 계속 가둬놓고선 우리가 보고 싶은 데를 보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보고 그냥 어떤 도구적으로만 계속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좀 아쉬운 점인 거죠. 네, 아쉬운 저 스스로 점.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아니었나? 여전히 그런 풀리지 않는 퍼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다 보여주려고 했던 느낌이 좀 났었어요. 그냥 김군에 좀 맞춰가지고 그 김군을 쫓는 것만 쫙 해가지고 풀어만 줬어도 더 쉽게 와닿았을 것 같았는데 그거랑 그냥 나중에 가면은 다 두런두런해 또 광주의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두 가지를 다 보여주려다 보니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느낌. 그러니까 각자 너무 그게 상처가 돼서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들이 체포됐던 그 자리를 지나가면 그 미안함과 그 슬픔 때문에 글썽 있는 사람들을 그 극장에 자기적으로 모여서 그 장면을 다시 보게 한다라는 것이 과연 그들을 위한 걸까라는 저는 좀 성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분들을 위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분들이 순수하게 분노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졌던 그것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다큐인 것 같아요. 각자 느낀 게 좀 다 다를 수.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이 강상우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좀 참신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존의 5.18이라 그러면 광주라 그러면 굉장히 서사가 육중해지고 무겁고 엄숙해지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막 엄숙하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막 이게 다큐멘터리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스릴러물, 추리물처럼 굉장히 초반에는 이제 긴장감 같은 것도 있었고, 김군, 김군, 김군이 있어서 나는 그냥 그걸 묘한 쫙 긴장감 같은 것도 있었고 굉장히 편했고요. 또 한 가지라면 지만원 얘기가 나왔는데 지만원의 인터뷰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그 정용호 그때 그 계엄군 사령관 정호영 정호영 그 사람이 주도하는 그 집회까지도 굉장히 이제 생생하게 담아내잖아요. 사전 조율이 있었을 그렇겠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강상우 감독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뭔가 가치 판단을 안 하잖아요. 굉장히 중립적인 태도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 지만원이 틀렸다,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반박하려고 이 영화를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판단을 전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 맡긴 게 아닐까. 그리고 김군이라는 것도 사실 끝까지 봐도 김군이 정확히 누군지는 밝혀지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사람으로 추정은 되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편면적인 증언에 의해서 추정되는 것이지 뭔가 법정에서 누구네 집에 누구 이렇게 밝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김군이란 사람을 찾아내는 게 영화 제작의 계기가 됐었을 수는 있어도 그게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화 감독의 목적은 아니었을 거다. 오히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이러한 분들의 상처, 아직도 계속 그 5.18이라는 역사가 과거화되지 못하고 계속 현재로 다시 이제 소환되는, 그게 우익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좌익에 의해서든지 그 소환으로 인해 그 광주의 당사자들이 받아야 하는 그러한 아픔에 대해서 좀 조명해 본 게 아닐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참신하고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투비와 나투비를 한번 지금 이름에 막 올라와 있네 막. 네, 이미 죽이고 싶은 분들의 이름들을 저는 투비와 나투비지만 여기에서 아주 깨알같이 저희가 다음 편에서 또 다루게 될 영화에도 이런 모티브들이 있지만 저는 투비를 하고 싶은 그 주먹밥 주옥 씨로 나오시는 주옥.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실명으로 다들 나오시지만 그쵸. 그분 이제 증언을 하는 인터뷰 중에 그 장갑차 위로 이제 그 차 위로 주먹밥을 올려주면서 위험하니까 잘 싸우고 목숨은 건져와라. 어떻게든 살아는 와야 된다. 그리고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의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양조장을 운영했던 아저씨 얘기도 나오고, 그때는 우리가 다 인정이 있어가지고 넝마들이 오든 누가 오든 돈 조금 받고도 술 많이도 팔아주고 이랬던 때라. 그런데 그 주옥이라는 여성분이 이제 그 뒤에 세월호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그 광주리의 주먹밥을 나눠주고 있죠. 아니 근데 앞에 영화 김군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나 이 사람 안다. 광주 사람들의 그 아주 특유의 사투리와 방언, 이제 지역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에도 약간 식당신에서 그런 게 약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지역 정서를 잘 보여주는 인터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도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여서 목숨을,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옆에 누가 다쳐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주먹밥 사례들을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누가 폭도라고 얘기하고 간첩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때 그냥 거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한 건의 무장 강도도 없었고 약탈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말했던 그런 어떤 반란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어떤 인정이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순수한 어떤 문제 제기였다라는 것을 시민의 저항이었다는 것을 그런 인터뷰 속에서 좀 느낄 수 있어서 그 주옥 아주머니 인터뷰가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비로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나왔던 사람 이름 다 나온 것 중에 지만원. 나중에 그 혈압이만 올라가. 혈압이. 아니 제목을 들어서 다시 그걸 가지고 했다는데 뭐 2년형 정도 받고 끝났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요. 싶을 정도로 저는 지만원에 대해서 심지어 법정 구속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게 살 수가 있지? 연로하셔서 봐줬나?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당당하게 말하고 정말. 그런 건 명예훼손을 뛰어넘는 거의 혐오와 그 모욕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여도 모자라는. 그러니까 그게 법정에서도 그렇게 다 판결이 났는데도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끝까지 살 수 그러고 있지? 다니지? 예. 거기에 대해 호응해주는 세력이 아직도 있기 있는 때문에.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치적인 네. 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광훈 목사도 그렇잖아요. 결국 보수 유튜버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을 검증되지 않은 그런 발언들을 해서 그냥 그 구독자들을 거느리는 경제 생산 활동을 한다. 보수 정치인들까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과장된 이야기들을.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사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진짜. 아니 그렇게 몇십 년을 다 자기도 이제 봤을 테고 들었을 테고 이런데도 아직도 이러고 심지어는 이런 주장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뭐 위안부에 대한 얘기들도 얼마든지 세월호도 그렇고 자기식으로 이렇게 떠드는데도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참 너무 착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토리텔링이 정말 강한 민족인지 도대체 상상력이 뛰어난 건지 정말 우리 민족이 착한 민족이라고 믿고 싶다가도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나투비예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투비 그 감독 인터뷰하러 다니는 감독 이런 사람이 끝까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젊은 네, 그분이 감독 아니에요? 네, 감독입니다. 감독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 감독도 있고 인터뷰어는 그 얼굴 나온 분은 네네네, 이제 좀 약간 맞아요. 머리 긴 맞아요. 젊은 남자분. 강상우 감독. 그분이 감독이죠. 네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분이 이제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굉장히 젊은 목소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런 분이 참 자기가 자기 영화에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했나?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투비 해줘야 되겠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주전장 때 저희가 그 미키 감독한테 이런 젊은 의식 있는 감독이 이런 거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나요. 다들 기운을 냅시다. 네. 저도 투비를 하고 싶은데요. 정확히 성함은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터뷰이 한 분을 이제 누구? 투비하고 싶습니다. 그 감독이 인터뷰어가 찾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을 꺼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뭐 힐난이나 딴지를 거는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힐난에 가깝네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이 들어와서 이 5.18 사태를 일으켰다는 주장과 당신들이 그걸 극구 부인하면서 부정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찾아다니는 행위가 결국에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있어. 그런 말씀을 결국. 하셨던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알아요. 장면과 기억나요. 그분을 네. 좀 투비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이러한 극우들의 주장이나 또 그걸 이제 반박하겠다고 막 나서는 그 증거들을 찾아 나서는 이러한 주장은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불신과 어떠한 존재 증명에 대한 강박을 이제 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5.18을 이제 복귀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구적으로만 이용했을 뿐이지 그 내부의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 주체들이 어떻게 삶을 이어가고 아까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신재성이 얘기한 게 그 지점에 바뀐 거라는 위안부 게 할머니도 위안부 얘기랑 같은 거지. 주체적으로 어떤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목소리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나이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고 똑같은 그때 모습을 회상해야 하고 되고 있어야 막 이러는 거. 그걸 우리가 계속 강요했구나. 우리가 잘못한 그래서 거지. 스피박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큰 깨달음과 슬픔 그리고 미안함을 더 미안한 갖게 거죠. 돼요. 우리도 그로부터 여기선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인간에 대한 예의 그런 비통함이 윤리 느껴져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도 크게 반성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투비와 나투비를 김군, 강상우 감독의 김군으로 나눠봤고요. 3부에서 이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인문학 드레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